간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 결과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둔화 흐름이 두드러졌는데요. 또 11월 실업률은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과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고용 보고서와 또 10월 고용 지표 일부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에서 조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고용 지표 서서히 냉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11월 달에 약 한 6만 4천 개 일자리 증가했는데 중요한 것은 10월 달에 일자리 발표를 안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약 한 10만 5천 개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늘어났다가 10만 개 정도 늘어났다 다시 10만 개 감소했다가 다시 6만 개. 그래서 3개월 평균이 2만 2천 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부분, 특히 연방 정부 부분에서 10월 달에 한 6천 개 정도 감소했고요. 일자리가. 그리고 11월 달에 10월 달에 한 16만 개.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연방정부에서 전체로 한 27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9월 달까지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 일자리 수가 10만 개 정도 늘어났었는데 10월과 11월 달에 민간 부분에서도 고용 지표 일자리 수가 약 한 5만 개, 6만 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 정부 부분에서도 줄고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 수가 줄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이 11월 달에 4.6%, 두 자릿수로 하면 4.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엔 발표 안 했고 9월 달에 4.4% 대비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4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좀 냉각이 되고 있고 아마 12월 달에는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11월 달에 4.6이라고 했는데 4.56%였거든요. 이게 4.64, 4.65 되면 4.7%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업률은 좀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간과 연방정부의 고용이 둔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실업률이 11월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의 채용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뜻일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이 안 나든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의 그 관세 관련된 대외 불확실성 이게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이것이 또한 고용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마 이런 일자리 수를 많이 제약하는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면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모색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일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직률, 퇴사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직률들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내에 노동자들이 많이 유보가 돼서 남아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일자리를 더 만들 그런 여력이 소진된 게 아니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용은 줄고 실업률은 오르는 노동시장의 냉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금리나 시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 하면 우리가 연준의 정책금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또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일자리 수가 줄게 되면 우리 가계의 근로소득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가 줄고 이번 11월 달처럼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 내에 유휴 노동력들이 많아지니까 임금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금이 내려오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물가가 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고 미국의 그 물가를 두 가지 부분으로 보는데 상품 부분과 서비스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소득, 임금소득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1월 달에 평균 노동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제일 낮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좀 줄이는 것도 있고, 근데 더 우려되는 것은 소비를 줄여가면서 경기 둔화를 또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연준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네, 파월이 저번에도 이제 노동시장이 서서히 냉각되고 있다면서 하방 압력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더 큰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제 11월 달 고용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점진적인 노동시장의 냉각,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상당한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4.6%의 실업률, 올해 1월 달에 4.0%인가 4.1% 그렇게 낮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라고 오면서 0.5%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충격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번 지표에서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은 8월과 9월 달에 이미 발표했던 일자리 수도 약 한 3만 3천 개 하향 조정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우리가 일자리 통계에서 약 한 6만 개 정도의 허상, 우리가 좀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11월 달에 일자리 수는 5천 개 아니면 뭐 4천 개밖에 안 늘어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게 된 그 이유의 어떤 그 근거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에서도 이런 부분은 매표가 아닌 비둘기파적인 추가 금리 인하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방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노동시장 지표를 살펴봤고 또 오늘 밤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18일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산타랠리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산타랠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 인하가 돼서 주식시장에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마이크론의 그 실적은 지금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잖아요. 그렇지만 먼저 발표했던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의 실적 이후에도 시장이 그렇게 아주 뜨겁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마이크론의 실적 더하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근원들 그렇고 헤드라인도 약 한 3.0%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좀 시장을 완화적으로 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3.0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 시장은 또 물가를 더 우려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은 마이크론의 실적과 상관없이 또 움츠러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올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PI 물가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